안녕하십니까. 뇌졸중 후 대상자 인지장애 간호를 발표를 맡게 된 간호대학생 이규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호는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질환이 생겨났듯이 본 강의의 초점은 뇌졸중 후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발생률은 20에서 80%나 됩니다.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발생 비정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령 혈관성 동방질환, 뇌졸중 병력, 가족력, 유전자 다변형 등이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증도는 경도부터 치매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뇌졸중 후 치매의 70%는 혈관성 치매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인 뇌졸중 특성을 고려하며 아시아인에서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하지만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명확한 치료 전략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뇌졸중 후 인지기능 저하에서는 다양한 접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념 정리로 뇌졸중의 정리 및 종류, 두 번째는 뇌졸중의 인지기능장애 및 증상, 세 번째는 마지막 순서로 치료 및 간호, 그리고 느낀점입니다. 정의입니다. WHO에서 뇌졸중은 급속히 발생한 국소적도로 완전한 뇌기능의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그 전에 죽음을 이르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흔히 중풍이라 불립니다.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발병 부위에 따라 방심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어지럼증, 감각이상, 홍수상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병하는 응급질환이므로 신경계 결손은 물론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에서 사망과 주요 장애 원인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경색성 뇌졸중이라고 불립니다. 둘째는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에 뇌가 손상당한 것으로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 약 85% 정도로 출혈성 뇌졸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진단검사상 뇌졸중 상태를 첨부해봤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의 인지기능장애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과 검사에서 보통 뇌졸중의 진단은 정상화 당증 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의 영상학적 검사 방법을 통해 뇌 상태를 파악하여 진단합니다. 이 밖에도 뇌실질의 상태 파악, 강류검사, 혈과검사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뇌졸중 판정 후 인지기능 인지장애 진단에 있어서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 신경심리검사 및 MR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인지 관련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상장애, 신체의 부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증상, 특히 신체의 작축 부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우울증, 근심, 자신과 자존심의 결함 등 감정적 문제가 나타나며 세 번째, 언어장애, 실어증이 나타납니다. 등생이 명령한데도 갑자기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90% 이상 사람들의 언어 중출은 좌측대뇌에 있으므로 좌측대뇌에 뇌졸중이 오며 우측 방심마비와 함께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병의 위치에 따라 글을 못 읽거나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실행증, 구음장애가 있습니다. 의식장애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의식장애는 뇌졸중의 정도가 심한 또는 내가 뇌졸중일 경우 나타나며 가장 심각한 의식장애 상태는 홍수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식물인간이 되며 대체적으로 애우가 매우 불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치료 및 간호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관리에서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은 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주요한 치료 및 방법은 예방입니다. 둘째, 인지중재 치료. 뇌졸중 후 손상받은 뇌세포의 가소성을 높여서 인지기능 회복을 도와줄 수 있으며 손상 초기에 효과가 크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뇌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보다 뇌 일정 부분만 손상을 받은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치료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어제제의 경우에는 심장과 위장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뇌졸중 초기부터 투약하기에는 발생 후 2~3개월 정도 증상을 지켜본 후 인지기능 저하가 확실한 경우 투약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뇌 건강관리. 운동과 새로운 학습 등으로 평소 뇌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뇌 퇴행성 변화도 막을 수 있고 뇌졸중 후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관리에는 뇌 재교육 및 재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단기간 치료 효과는 어렵고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간호로는 인지능력의 증진. 인지능력의 변화를 알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됩니다. 인지능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가족사진이나 시계 달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 동력. 적절한 운동은 마비된 사지의 관절이나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규칙적으로 물리치료를 다니면서 운동하도록 독려하며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하루 2~3회 이상 마비된 사지의 모든 관절을 가능한 한 큰 범위로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신 및 감정 상태에 의해 뇌졸중 환자는 종종 감정을 잘 못해 울거나 웃는 경우가 있어 가족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진정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뇌졸중의 증상임을 이해하고 감심과 격려로 환자의 용기를 주십시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점차 고생되므로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주의력 및 기억력 증식을 위한 고식적 치료, 컴퓨터를 이용한 정사나 인지재활 치료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성인 실습 당시 교수님께서 뇌졸중 정지를 보고 실어증과 정신간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대상자의 실어증의 경우 말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간호 문제를 사정하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구분해야 하는 간호사의 역량과 간호사정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